한덕수 대행 최근 행보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대선 불출마 기사가 한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네. 1시간 정도 정치권하고 언론이 좀 술렁했습니다. 저도 뭐야 하고 이제 연락받기도 하고 아마 이제 선배님도 비슷하셨을 텐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별로 기사가 나왔는데 상당히 단호하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당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핵심 관계자가 대체 누구냐 하고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라는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던데 당 내부에서 좀 견제가 들어오고 있는 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뭐 어떻게 약간 오류인지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보통 예. 기사를 과거에 정치 기사를 쓸 때 예, 관계자 그리고 또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죠. 예, 일반 관계자 그러면은 별 직책이 또렷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예. 관계자라고 해요. 예, 그다음에 이 어떤 당에서 뭐한 이 국회의원이나 뭐 이 정도 맡고 있으면은 그냥 뭐 고위 관계자를 그렇죠, 하든지 그렇죠. 뭐 예. 핵심 관계자 정도를 넣으면은 예, 고위 당직자를 저희들은 쓰거든요. 그렇죠. 예. 고위 당직자 정도 돼야지 사무총장이나 예, 아니면은 뭐 그 정도 원내대표나 이 정도 돼야지 저희들이 핵심 관계자 이제 네. 익명으로 해달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예. 그렇게 썼는데 핵심 관계자라고 썼기 때문에 뭐 취재 안 하고 쓰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네. 이제 취재는 했을 텐데 그렇죠. 예. 저는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면은 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나중에 그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일단 겉으로는 속으로는 나중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렇죠. 예. 겉으로는 만약에 이 단일화를 인정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이 나중에 이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서 1, 2, 3, 4 경선을 거쳐서 누군가 올라가는데 그 위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 1, 2, 3, 4 경선을 다 해도 내가 후보가 아니야. 그렇죠. 예. 그 한덕수가 기다리고 있어 위에. 끝판왕이 예. 예, 그러면은 네. 이게 경선이 마이너리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네. 마이너리그 다 거쳐서 네. 본선은 아직 남았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흥행이 안 되죠. 네. 흥행이 안 되니까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일단은 단일화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이제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그런 의사가 지금 표현이 되지 않았는가. 아. 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누군가가. 아, 예. 예, 그런 그런 핵심 정도. 관계자가 말해놓고 본인도 약간 당황했겠네요. 그럼 이것까지 말하거나 일단 겉으로는 약간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 어쨌든 예. 지금은 경선 흥행이 첫 번째고 네, 예. 지금 경선관리위원회에서도 네. 1, 2, 3차를 하면서 그 일종의 경연 방식, 미스터 토론 방식으로 이렇게 네. 막 그 기획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야, 너 나와 해가지고 이제 상대를 지목을 해서 토론도 하고 예. 그다음에 심장의 맥박수까지 막 센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예. 우리 그 예. 연예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처럼. 뭐 그다음에 MBTI도 어떻게 한다고 네, 그것도 다 조사를 예.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야심차게 기획을 했는데 네. 이게 최종이 아니다. 이러면 김이 확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은 일단은 일단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단일화가 그렇죠. 뭐 예. 이루어질지 예. 다른 식으로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그 핵심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 흥행을 위해서 외적 변수를 제거를 하기 위한 그런 발언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출마 기사는 있었는데 어제 불출마 대신 불출석은 했더라고요. 그 한덕수 대행이 예. 국회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하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죠. 그렇죠. 예. 뭐 일단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예. 그 뭐 야당에서는 왜 그 대정부 질문에 불참을 하느냐고 하는데 네. 일단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국무총리 본인들이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자기들이 편리할 때는 국무총리로 취급했다가 예. 또 어떨 때는 또 대통령 대행으로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했다가 이렇게 막 헷갈리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 일종의 현장 방문을 한 거죠. 예, 현장 예. 방문을 한 거고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그렇죠. 관세 정책에서 일단은 해제를 시켰잖아요. 네. 해제를 시켰는데 트럼프가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덕수 대행에게 가장 그 눈앞에 놓인 국정 그 수행을 하는 숙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예. 그 차원에서 일단 그 자동차 공장을 방문을 한 건데, 네. 근데 공교롭게도 강주를 갔다. 그렇죠. 강주를 갔다. 현대차도 아니고 기아차. 근데 기아차 중에서도 제일 큰 공장도 네. 아니고 화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주로 갔다. 네. 이게 의미가 있죠. 그 상징적이죠. 예. 상징적이고 특히 어떻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다 이제 출마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행보와 관련해서 대선과 연결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 상황인데 광주가 지금 얼마 전에 담양 군수 선거에서 조국 당에 뺏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그렇죠. 이재명 뺏겼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텃밭이 든든한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을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적으로는 그게 호남이어야 되는데 네.
호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호남에 10조 원을 들여서 AI 그 기술 연구센터를 만들어주겠다. 뭐, 예, 이런 그렇죠. 공약까지 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호남 장악력이 네. 그 3년 전 대선 때 하고도 또 다르거든요. 아하.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예. 그런 행보를 하는 그 일정을 참모들이 짰다 이렇게도 네.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상당히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한덕수 대행의 출마 빌드업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교하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정치를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 주변에서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아니면 한덕수 대행 자체가 정치를 굉장히 잘 알거나. 저는 한덕수 대행이 정치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 YS 때부터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예. 그 정권 권력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죠. DJ 때 예. 그 청와대 들어가서 경제 수석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노무현 때 그 국무총리를 했고 예, 예. 또 이명박 정부 때 또 주미 대사로 하고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이번에 또 3년을 했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3년을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를 잘 알 거예요. 예. 정치 잘 알고 그러니까 그런 아마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하고의 관세 전쟁, 예, 예. 관세 전쟁의 현장을 갔는데 네. 그 현장이 대선에서 이재명이 민주당이 좀 흔들리는 네. 그걸 이제 강조를 갔다. 네.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선 빌드업을 하는데 상당히 유효한 그런 것들인데 앞으로 이제 행보를 어떻게 할지도 좀 주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광주 방문, 그 광주 기아차 방문으로 인해서 경제와 통상 전문가 이미지를 본인이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광주라는 지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또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의 약간의 지금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관측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광주를 찾은 김에 그 기아차 공장만 방문한 게 아니라 1,000원 백반을 제공하는 식당을 또 후원을 하고 손편지까지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용을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 뜨는 식당이라는 식당을 방문을 해서 손편지를 직접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시작하신 1,000원 백반 식당을 따님이 뒤를 이어 15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 멀리서 감사 말씀만 전하고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대인시장과 해뜨는 식당 모두 건승했으면 한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그 관료 생활을 하거나 예. 아니면 다른 생활을 하면서 정치에 뛰어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시장 찾아가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시장 가서 맞습니다. 예. 떡볶이 사 먹고 예. 뭐 이렇게 예. 하면서 서로 이제 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예. 상인들과 예. 그리고 또 그 시장을 찾는 그 서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 이제 현장을 체험을 하는 것이죠. 네, 예. 현장을 체험을 하는 그것이 이제 정치인의 행보인데 물론 뭐 국무총리 입장에서도 현장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네. 가지만은 이게 좀 이제 공교로운 것이죠. 네. 공교롭게 지금 이 시점에 현장을 방문을 하고 또 손편지를 남기고 하는 거고 또 특히 이 광주는 조금 전에 이제 호남을 말씀드렸지만은 저 한덕수 대행의 어떤 이 정치적으로 좀 값어치라고 할까 정치적 그렇죠, 값어치 그렇죠. 정치적 예, 예. 값어치 중에 예. 하나가 전주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예. 전주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만약에 본선 대선에 가면은 대선 네. 그 본선까지 가면은 네. 이 호남표를 좀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호남표라는 게 네. 굳이 광주하고 전남 전북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수도권에 이제 호남의 출향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 예. 출향인들에 대해서도 좀 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전주 출신이라는 이점이 있죠. 네. 전체적으로 이점이 거기 이제 장점이 나중에 작용할 텐데. 네. 근데 지금 시점에 또 이 강주에 가서 네. 이런 시장 행보를 했다는 것도 어쨌든 뭐 정치인으로서 변신하기 위한 네. 그런 하나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일단 지금 대행직 복귀 이후에, 그러니까 탄핵에서 복귀하고 난 이후에 산불 피해 지역을 제외를 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은 광주행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기아차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대행 신분이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앞으로 다른 또 지역적으로도 행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역별로 속칭 야마라고 하잖아요. 네. 이번 야마는 이제 기아차, 통상 이런 거였으니까 또 다른 지역에 공장 같은 게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영남이나 충청 지역도 똑같이 행보를 할 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봐서는 대행의 신분을 상당히 잘 이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예. 지금 뭐 그 현장 방문 같은 것은 뭐 네. 통상적으로 하고 특히 이게 봄철 되면은 네. 그 외부 활동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관료들도 예. 외부 활동이 많고 현장도 가고
또 봄철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는 건데 그 공직 사퇴 시한이 5월 4일까지거든요. 네. 5월 4일까지 본인의 업무를 이제 하는 차원에서 네. 그 정상적인 그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하는데 그 현장 방문을 그 통상적인 현장 방문이라도 언론이 거기서 관심을 갖게 되죠. 관심을 집중을 하게 되죠. 그렇죠. 다른 때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강주 가서 공장 간다든가 시장 가서 이렇게 손편지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진짜 한 줄만 보도되고 한 줄만 이러는데, 써서 끝날 수가 있는데 이제 모든 이 어떤 행보 같은 것이 공식적인 행보도 전부 다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본인은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네. 그게 대선 행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언론에서 네. 그것을 의미를 부여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현장 방문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방문 말씀을 저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야당의 공격은 이미 오래됐어요.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야당의 공격은 이미 오래됐고 정말 언론의 모습을 저는 좀 지켜보는데 지금 약간 한댕이 뜨는 것 같으니까 언론이 직접 요즘에는 선수로 뛰는 모습을 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있는 언론은 그렇다고 치겠는데 이게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도 나서고 있어요. MBC 같은 공영방송이 시사 라디오에서 무슨 코미디언의 입을 통해서 온 국민이 추운 광화문에서 거리 집회 중인데 한덕수 대행이 뭐 고급 호텔 가고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즐겼다 이런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집회하고 디커플링을 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가 망하든 관심 없고 법카 쓰고 관용차 타고 좋은 밥 먹고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낄낄대는데 이런 식으로 좀 언론에서도 견제를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지금 좌파 진영에서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의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그러면은 이 조선 호텔에서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즐겼다 이게 좀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뭐 공식적인 일정이었겠죠. 그렇죠. 공식 일정이고 본인들이 이 탄핵을 해서 그 직무를 정지시켜 놨다가 다시 복귀했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면 왜 뭐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안에서 이렇게 해서 뭐 만찬 일정도 잡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그 정도 하면 만찬 일정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거 안 하고 그러면 공식 행사 안 하고 뭐 거리에 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도 MBC도 그렇고 며칠 전에 제가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는데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아주 그 개인 신상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었다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의 말을 빌어가지고 그 전에는 본인의 고향이 전주인 것을 숨겼다. 그러니까 그 우파 정권에서 전주인 것을 숨기고 좌파 정권 때는 뭐 전주라는 것을 공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막 깎아내리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은 그것은 원적하고 본적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원적을 표시할 때도 있고 원적은 이제 전주인데 본적은 이제 서울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 차이인데 그걸 그 한겨레 신문에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막 꺼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저 강주 그러니까 호남 민심 호남 민심에서 어필을 할까봐 그러니까는 그 호남 민심을 또 그 자극을 하고 이간질을 시키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전에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전에 끊어놓으려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어쨌든 한덕수에 대해서 개인 신상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것을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 시작이 됐구나 하는데 그런데 그 두려우니까 한덕수가 그만큼 세게 보이니까는 미리 지금 성공을 가는 거예요. 미리 이제 선제 공격을 해서 좀 이미지를 좀 다운시켜 놓으려고 하는 거 그것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그 한덕수의 위력을 그 아주 강할 걸로 그 대선에 놓으면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폄훼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 아닌가. 그만큼 그 한덕수의 경쟁력을 인정을 하는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뤄볼 내용이 빅텐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배추도사님은 차박 같은 얘기도 하셨는데 뭐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반명 빅텐트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반명 빅텐트 가능성 없다. 한덕수는 반기문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단 한덕수와 반기문의 차이점 먼저 저희가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기문 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해외에서 생활을 많이 했죠. 해외 생활을 많이 하고 국내에서는 아마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외교수석 정도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거의 해외에서 많이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 상황은 물론이고
국내 어떤 그 정서, 그 국민들 정서와도 약간은 좀 결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그 귀국해서 대선에 출마한다고 도착을 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그거 패스, 예. 그 지하철 패스 끊는 그거부터 실수를 해서 예. 그거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그 생수 뭐 수입산 사 먹었다 예, 그걸로 수입산 사 똑같잖아요. 먹고 예. 그걸로 그리고 또 티켓도 못 끊고 예. 생수를 에비앙인가 그걸 사 먹었다고 예. 하고 또 그 산소에 가서 네. 그 조상 그 부모님 묘소에 가서 예. 태주잔 소동, 예. 태주잔 소동 이런 것까지 일일이 꼴토를 다 잡아서 맞아요. 그때 막 예. 흔적을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경훈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참 견디질 못했어요. 예. 사실 견디질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국내 정치에서 떨어져 있었다. 네. 그런데 한독수는 국내 정치와 계속 같이 있었다. 아하. 그것도 또 권력의 중심에 있었어요. 네. 권력 중심에 있었고 특히 국무총리를 2번이나 했다는 그렇죠, 것은 그렇죠. 국무총리 2번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전에 뭐 경제수석이나 이거 전부 다 정무직입니다. 네. 다 정무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정무직이 최고본까지 그 올라갔기 때문에 국무총리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예. 그것도 하나는 노무현 정권 그러니까 좌파 정권, 아 그렇죠. 하나는 윤석열 정권, 예. 우파 정권 예. 이렇게 2번이나 국정의 2인자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예. 반기문 전 총장의 국제사회에서 그 활동을 했던 반기문 전 총장하고는 좀 결이 다른 거죠. 아. 충분히 국내 정치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봐야죠. 오히려 국내 정치에서 더 오랫동안 훨씬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반기문 총장은 좀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빅텐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더 나눠보자면 이 빅텐트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 빅텐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장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예. 빅텐트라고 하면은 예. 지금 그 여기에 대해서 한독수 대행의 등장을 마뜩찮게 생각하는 예. 이 민주당 사람들은 예. 빅텐트 그동안 그 대선 때마다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예. 한 번도 신설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착각이다. 예. 그 전에 빅텐트는 예. 제3지대 빅텐트였어요. 예. 제3지대. 예. 그러니까 여당 후보, 야당 후보 딱 있고 예. 제3지대 가령 예를 들어서 안철수. 아, 예, 그렇죠. 안철수가 중심에 서서 제3지대 빅텐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1지대 여당, 2지대 야당이 있고 제3지대에서 하는 게 빅텐트, 여태까지 빅텐트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개념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는 여당이 있는 제1지대에서 예. 빅텐트를 치겠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는 3지대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 당선된 사람하고 예. 이 다른 세력이 이제 같이 빅텐트를 치겠다는 건데 네. 이거는 그동안 나왔던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 빅텐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여당의 확장이죠. 예. 여권의 확장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그 여태까지 빅텐트를 성공도 못했다. 이것은 이제 어불성설이고 예. 현재로서 어디까지 가능한가? 지금 이 대상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제 후보가 되는 사람, 네. 그다음에 한독수 총리, 예. 그 권한대행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서는 뭐 그 유승민, 아 그런 또 얘기 나오죠. 이준석, 예. 이준석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낙연까지 나와요. 네, 예. 이낙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다 하면은 예. 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 구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부감 느끼는 분들 좀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뭐 이 사람 있으면 나 안 할래. 예. 이준석이 만약 들어오면은 아예 투표장 안 가. 예.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있겠죠. 그리고 이준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가대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 마치 뭐 엄청난 뭐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예. 얼마 전에 갤럽 조사에서는 아예 이름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예,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갤럽 조사는 이 샘플을 주지 않고 주관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1%가 안 나왔기 때문에 빠진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일본 여론조사보다 한 2% 정도 나오는데 예.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누군가 대선 후보가 전해지면 그쪽으로 갈 거고. 아.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도 지금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의 그 지금 목표는 예. 자기가 혼자 따로 출마해서 이번 대선에서 과연 내가 몇 표나 얻을지, 표가 얼마나 얻을지 이거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확인하고 싶겠죠. 예, 그거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 빅텐트 안에 들어오면은 예. 특유의 그 분란이 있잖아요. 내부 분란이 바로 일어나요. 예. 바로 일어날 거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1%를 갖고 온다고 하면은 2%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사람이 이준석을 비롯해서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예. 전 의원도 이제 유승민 전 의원부터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시점에 네. 정말 어느 정도 지지세를 확보를 계속 하고 있느냐. 예.
지금처럼 이제 일종의 역선택에 의해서 네. 확보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실제 유승민이 왔을 경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 예. 그걸 다 판단을 해야 되죠. 예. 그 이낙연 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낙연 전 총리만 그 동의를 예. 한다면은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과 그 안에서 각을 세웠잖아요. 네. 완전히 각을 세웠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요. 아 그렇죠. 예. 제일 처음에 대장동도 사실 이낙연 캠프에서 거기서 나와서 나온 시작이 거죠. 됐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제일 큰 틀은 국민의힘 그 후보하고 네. 한덕수 대행이 이 단일화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네. 하나씩 이렇게 그 포함을 시키는 것이지 예. 무턱대고 아. 반명해서 단일화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될 요소들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무턱대고 다 와라 이렇게 하기보다 한 명씩 추가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어떤 예. 그 기본 틀은 예. 딱 세워놓고 예. 생각해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또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낙연 전 총리나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을 함께 며칠 그럼 며칠 하다가 말았죠. 그 충격파가 아직도 상당할 예. 것 같은데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뭐 사이가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얘기. 유승민, 이준석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단 그 무턱대고 텐트를 치기보다는 한 명씩 추가하는 식으로 뜻이 많은 사람들을 추가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를 저희가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텐트를 치는데 제3지대 텐트가 아니고 예. 제1지대에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일지대에서 텐트를 예. 그 한덕수 그 대행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양쪽에 이제 폴대를 가지고 예. 딱 쳐놓고 예. 그다음에 폴대 하나씩 잡을 사람들 그렇죠. 잡을 사람 들어오는데 그거 엄격히 봐야죠. 예. 이상한 사람이 와서 뭐 폴대 잡고 나도 여기 예. 함께 할 거야 하는데 예. 오히려 이게 도움이 안 되면은 네. 폴대가 느슨하게 뭐 박아놓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두 개의 폴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선별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죠. 이게 그러면 FA 시장이 딱 열리게 되면은 뭐 이정료가 좀 필요한데 그 어느 정도의 출혈이 좀 있지 않겠어요? 여당 입장, 일지대 입장에서도 예. 나중에 그 어떤 뭐 지분을 줘야 되는 손값이라고 하잖아요. 지분을 줘야 되는 그런 거 예. 있지만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예.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니까 네. 이재명 집권을 막는데 필요하다면은 네. 나중에 많은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어떤 지분을 주더라도 네. 이 사람이 정말 이재명의 집권을 막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 그거는 같이 해야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국힘 경선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이게 일지대에서 일단 경선을 하고 있는데 11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뭐 반탄 후보도 있고 찬탄 후보도 있고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어떤 후보가 선출되는 게 이 단일화 상황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오늘 저는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하나 보고 왔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된다면 과연 단일화에 나서겠느냐 이렇게 또 보셨더라고요.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그 홍준표나 홍준표 그 전 시장은 예. 워낙 이제 스타일이 예. 뭐 과거부터 도쿠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쿠다이 예. 일본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이 한덕수 대행과 이렇게 단일화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할 거예요.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나는 이 80만 그 당원들이 있는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거쳐서 올라왔는데 이 가령 한덕수 당신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올라왔는데 똑같이 5대5로 해서 이렇게 그 경쟁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조건을 걸 거예요. 조건을 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임명진 그 목사가 승사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맞지 않아요.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이제 되더라도 한덕수 대행과 같이 어떤 교집합이 거의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탄핵에 찬성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인물이고 그 정부의 국무총리였으니까 이것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만에 하나 한동훈 대표가 경선에서 1등을 하더라도 단일화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임명진 지금 목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일화 그 승사 가능성은 저는 그 다른 후보들이 되면은 충분히 그 승사 가능성이 높고 서로 이제 보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후보가 되면은 좋은가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후보. 그러니까는 그 한동훈과 달리 예.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 나간다고 예, 생각되는 후보. 예. 그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그 후보는 외연 확장에 약하다. 예. 뭐 확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확장성을 보완을 할 수 있는 인물은 한덕수 대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한덕수 대행이 이 호남 출신이라는 네.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거부감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예. 중도층에서도.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보완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은 국민의힘 후보는 보수 우파의 가치를 확실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낫죠. 아, 저 갑자기 한 명 떠오르는데. 뭐 김문수 예, 그 후보가 예.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네. 가장 지금 앞서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뭐 이번에 뭐 나경원 의원도, 예. 나경원 의원도 상당히 그 탄핵 반대 운동에 가장 열심히 네. 뛰었었죠. 예. 뛰었고 뭐 가령 뭐 다크호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이철우 경북지사라든가 예. 다크호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선이 상대적으로 한덕수 대행 때문에 관심을 조금 덜 받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거 경선에 그래도 흥행을 시켜야 어떻게 보면 일지대의 파일을 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선을 어떻게 좀 흥행을 시킬 수가 있을지,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으로 인해 오히려 매기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여쭤볼게요. 그렇죠. 예. 원래 이제 한덕수 대행이 경선에 참여를 하면은 예. 상당히 경선 자체가 막 부음을 일어나고 그렇겠죠. 막 예. 그랬겠죠. 예. 그리고 매기 역할을 넘어서서 완전히 그 수족관에 수족관이 휘젓고 다니는 막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네. 이제 한덕수 대행은 일단 뒤로 빠졌으니까 네. 뒤로 빠졌는데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잘못 비치면은 정말 네. 마이너리그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마이너리그처럼 돼버릴 수가 있는데 한덕수 대행을 이제 염두에 두지 말고 예. 언론에서야 계속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한덕수 대행이 위에 가 있고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같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한덕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약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영입을 했으니까는 예. 그렇게 되니까는 여기가 마치 마이너리그처럼 돼버리는데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한덕수보다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세 번이나 경선을 거치면서 이렇게 경쟁력을 과시를 했고 또 예.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50%니까 일반 국민에게도 선택을 받은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은 오히려 이쪽이 국민의힘에서 올라가서 1등하는 후보가 한덕수보다 더 유리하다. 오히려 한덕수는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하는 그 과정이다. 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이제 맞붙어야죠. 치열한 경선을 벌여야 되는 거죠. 예. 지금 형식적인 면에서는 제가 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은 잘 짜놨어요. 예. 이렇게 뭐 미스터 토론 방식 경영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잘 예. 짜놨어요. 예. 잘 짜놨는데 그 이제 내용을 채우는 거는 네. 형식은 짜놨기 때문에 내용을 채우는 것은 경선 주자들의 몫이죠. 아. 본인들이 예. 분명히 뭐 한덕수보다 뛰어나다. 네. 한덕수는 뭐 사실 현장 정체는 있었지 없었지 않느냐. 예. 물론 정치권 주변에는 있었지만 그렇죠. 예. 뭐 그런 것을 뭐 가시를 하면서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면은 네. 경선전은 흥행되리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또 민주당이 경선 이벤트가 없어요. 아, 전혀 없죠. 예, 그거는 그냥 덜러리 2명 세워놓고 그렇죠. 덜러리 2명 2등 싸움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문 지면을 보면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반씩 분배를 해요. 예. 국민의힘 경선, 민주당 경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내용이 네. 국민의힘 경선이 훨씬 알차면은 이게 뭐 주목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오늘 제가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경선 자체가 주목을 못 받게 되고 오늘 뭐 조원 CNI 결과를 봐도 80몇 %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른 후보들은 뭐 1%, 2%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두 사람은 이제 그 2등 경쟁을 하는 건데 2등 경쟁도 참 우스운 것이 2등 경쟁을 하면은 뭔가 이제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김경수는 남는 게 있어요. 김경수는 친문의 적자니까 그렇죠. 아직 계보를 이어간다. 이런 게 있지만 김동연 지사는 왜 거기 가서 덜러리를 하는지. 김동연 지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단 뭐 연세가 있으니까 다음을 노리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왜 덜러리를 하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기왕에 덜러리를 하려면은 이낙연처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게. 세게 해서 이낙연의 대장동 그거 파헤치는 것처럼 아니 그래 이재명 대표 좋아 그거 집권하면은 지금 진행되는 재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빨리 그거 어떻게
대법원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빨리 그 대선 전에 정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선거법이 2심에서 유죄가 다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돌아서면은 민주당이 434억 원 토해내야 되는데 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뭐 어떡할 거야? 그런 거 어떡할 거야? 계속 치고 나가면 몰라도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들러리만 쓸 것 같으면은 왜 출마했는지 그 의심을 살 수가 있죠.